이혜성 기자,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한데 현장 돌아보셨죠? 네, 제가 대통령 발언 이후 강남 3구와 마포구 일대 부동산들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번 주 초반만 해도 경계감은 좀 번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호가보다 낮춰서 팔고 싶진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부터 확실히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못을 박은 뒤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일대를 좀 갔었는데요. 상가 부동산마다 금매 다량 확보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초초 금매라며 시가보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낮은 매물도 나왔습니다. 금매 이런 안내문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최근에 다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잠실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실제 호가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갔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214제곱미터짜리 매물이 호가보다 약 1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 마포 지역에서도 좀 더 빨리 매물을 팔기 위해 최근 호가보다 5천만 원 정도 낮은 금액을 내려서 팔겠다. 이런 문의 전화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세금을 좀 더 내고 버티겠다고 했던 이런 강남 일대 집주인들도 조금씩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급한 시장이 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 전체로 보면 매물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부터 확실히 매물이 늘고 있는 게 통계 상황으로도 좀 나타나긴 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흘 동안 늘어난 매물이 1,631건입니다. 그 전 기간보다 2.9% 증가한 겁니다. 특히 핵심 지역인 강남 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에선 6.9% 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매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양도세 중과 얼마나 무섭길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집을 팔아서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겠다. 이게 바로 양도세 중과제도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에서 45% 정도인데요. 2주택자는 여기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서 더 부과하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집을 산 가격이 10억 원인데 15년 뒤 20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10억 원을 벌었잖아요. 현재 다주택자라면 2억 6천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면 2주택자는 5억 9천만 원, 3주택자 이상은 6억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내가 10억 원을 벌었는데 6억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지금보다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자 이상은 최대 2.7배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지금 수치로 보니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매물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호가가 낮아지고 있는 사실도 맞지만 이 매물들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돌아봤을 때 부동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격을 낮춘 매물들은 일부 나오고 있고 집주인들과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지만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매도자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가격을 더 낮춰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요.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진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가 분수령이 될 거란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휴에 가족들과 모여서 논의를 해본 뒤 매도를 결정하는 집주인들도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엔 급매물이 더 나올 거란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는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그동안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것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사고 팔기가 어렵다. 그래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일단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막혀 있다 보니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게 계약이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이 나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 이것도 쉽지 않다.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점을 5월 9일로 못 박았잖아요. 석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계속 유예됐으니까 팔 시간이 충분히 있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중단될 거라고는 생각을 다 못했던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했죠. 네, 일단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다.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만 하면 등기와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최대 6개월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3개월,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 지역이 된 그 밖의 지역에선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6개월인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유가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세입자 계약이 안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런 현실도 정부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나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세입자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조정 과정에서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부수적인 쟁점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무리할 예정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부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걸 보니까 6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에 한다. 20, 30평대를 임대로 공급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대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6만 가구의 역세권 중형 임대주택을 상당수 포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를 방문한 뒤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중형 임대 아파트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임대주택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할 거다. 이런 지적에는 시장 상황과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바뀌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파트를 꼭 사거나 민간 전월세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체 전월세 시장의 20%에 불과한 공공임대가 더 늘어나야 되고 무엇보다 더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집을 지어야 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간 전월세와 경쟁이 돼야 선택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작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안 좋다면 당연히 선택을 받지 못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혜성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는 있다. 이런 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